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 보험정보 안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 확인하여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5종,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가 대상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본 서비스에 연계된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정보망 이용을 신청하시면 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정보,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 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의사가 환자에게 연락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전체 의료용 마약류 현황 및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비교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측 그림과 같이 개별 의사의 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등 기본 통계, 연령주의 환자 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 사용 주요 질병 등 자가점검 통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 통계 자료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KASRS, KAARS 추가된 것 알려드립니다. 지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신경계 기능검사 중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레벨 1부터 6까지 so개해드리면서 ADHD 척도 검사 코드 신설에 대해서 예고해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KASRS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는 레벨 2의 맨 마지막 세부검사 코드 36, KAARS 한국형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 척도 검사는 레벨 3의 맨 마지막 세부검사 코드 28로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척도 검사들이 신의료 기술을 통과해 급여화되는 데 좋은 선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KARS 한국판 ADHD 평가 척도는 비급여 코드 FG690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응급 대응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21년 12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4가지 내용으로 예고했고 올해 2월 3월부터 관련 수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료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대상으로 진료 과목이나 전문 분야 상관없이 의사가 시행합니다. 정신의학적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다양한 증상평가와 조치 권고사항까지 적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치와는 달라도 상관없다고 본 고시 질의응답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수가를 통해 권역정신응급센터를 방문한 정신과 환자들이 보다 충실한 신체질환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정신병원으로 전원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정신질환자 가산입니다. 본 수가는 중증 응급환자 혹은 의심 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1회씩 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격 협의 진찰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 협진망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에게 원격 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가산하도록 수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수가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 총 3일 산정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에서 22년도 상반기 보험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추후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